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그럼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네. 사업계획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서 우리 지금 만들고 있고요. 벌써 지금 5번째 시간인가요? 네, 이제 실무 들어가기로 했죠, 여러분. 실무. 실제로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이미 그 2022년도 배포 자료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다가 다 올려놓은 상태니까,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그쪽 가셔서 만드세요. 빨리 이제 시작하십시오. 근데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실무는 그분들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미 만들어 보셨던 우리 그 국장님들, 우리 대표님들, 우리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가지고 내가 했던 그 작성 방법하고 뭐가 다른지 그렇게 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업 결과 평가를 살짝 언급을 하면서 했지만 이어서 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서 예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이제 하려면 2022년도에 그러면 사업 결과 평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 결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관계 법령하고 장기요양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당해년도 사업 결과를 그냥 말이 어려운데 2022년도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021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를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운영을 해왔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운영위원회나 자체평가, 외부 전문가 등에서 이제 시행을 해서 사업계획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직접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1,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이 사업 결과보고를, 해서, 이게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고, 내년에는 돈을 더 쓰자, 덜 쓰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자, 말자.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먼저 진행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고 나서 그 평가 결과를 차기 연도, 그러니까 2021년도의 평가 결과를 내년에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는데, 그때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금액도 조정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시기상 11월 달,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시기상 11월쯤에 이제 진행을 해서 명확한 우리 예산 보고가 12월 이제 말쯤이잖아요. 5일 전. 그래서 그때까지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한 달 안에 그러니까 12월 초중반까지 나오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게 또 장기간 기간 평가에서 또 확인 항목이에요. 확인 항목. 그래서 평가까지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년 사업계획 쓰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렇게 11월 달에 당연도 사업 결과를 평가를 실시하고 이 사업 계획서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뭐 여러 번 설명드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차기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운영 규정이나 사업 계획서는 우리 기관의 얼굴이니까 좀 제대로 하시기를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작성을 하고요. 평가 시에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하고 차기연도 사업에 대한 반영 증명서 여기서 필수 서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필수가 아니라 아까 앞에서 보면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은 이게 점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했다는 증빙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게 답은 아니지만 원하시는 양식대로 만드세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세부 사업별 문제점, 보완점, 성과 등을 평가를 하는데요. 이 평가를 하는 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 어떤 점을 반영할지 서술을 해주시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사업계획서 그 다음 연도 거 2022년도 쓰기가 편하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신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운동기구를 구입할 예정으로 자산취득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편성하자. 2021년도에 없었던 것들이 2022년도에 있을 예정이니까 돈을 더 쓰자. 이렇게 말을 써놓으면 나중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실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예산을 짤 때 굉장히 편해요. 이 결과 보고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 양식이에요. 저희 양식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 대한 그 사업 결과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는데 2021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서는 이게 언제 쓰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올해가 끝나기 전에 쓰는 거예요. 올해가 끄기 전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보고를 평가하다 보니까 결산을 좀 참조하려고 하다 보면 이 결산서가 끝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 달까지의 결산서를 참조해서 이걸 가지고 올해 말까지 얼마나 쓸 것인가, 뭐 내년에 뭐 미비한 걸 얼마까지 쓸 것인가라는 것을 참조를 해서 결과평가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월 달까지 얼마 썼느냐 알면 2달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판단을 보통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평가 운영 부분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 분류를 인건비 지급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만약에 만들었었어요. 사업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직접비, 간접비로 나눠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짤 때 이런 걸 넣었다고 친 거예요. 네, 그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씁니다. 일단 말로 써요. 뭐 이 숫자 뭐 이런 거 일단 넣지 마세요. 그냥 어떤 게 어땠다 이런 정도만 평가해 보겠습니다. 보면 1월부터 10월 달까지 가장 중요한 급여지급 직접비에 대한 인건비 비율을 충족했다. 1월부터 10월 달까지 사업한 거를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가 연초부터 사업 계획을 한 게 인건비 비율을 충족하기로 했었는데 충족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준수했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명세서를 종이로 주다 보니까 분실하고 재발급 사례가 빈번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문자를 통해 발급을 예정이다. 네, 예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취득이 늦어진 경우가 있어서 뭐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소하고 우리가 실수한 내용들을 적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사업 결과 보고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적어주셔야지 반성을 하고 내년 사업 계획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적어놓습니다. 뭐 간접비는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 비율을 충족하고 나머지를 급여를 지급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적어놨네요. 예를 들어 기간 운영 사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업을 했었어요. 그에 대한 평가를 했겠네요. 운영 회의에 대한 뭐 사업을 하겠다. 뭐 직원회의도 하고 사례회의도 하겠다. 기간 홍보는 홈페이지하고 뭐 블로그, 팜플렛, 소식지를 발행하겠다. 물론 그에 대한 돈이 들어갔겠죠. 예산도 있었을 테고요. 그렇죠? 근데 2021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회의는 잘 진행했네요. 회의 잘 진행했고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도 잘 이뤄졌고 뭐 이런 거 필요도 없을지 모르지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례회의 때 식사를 겸해서 회의비 지출이 가장 크대요. 사례회의 할 때 식사도 겸하셨네. 어쨌든 금액을 크게 잡았나봐요. 그래서 이제 제출이 제일 컸었고, 2022년도에는 어쨌든 이거를 줄일 수는 없고, 더 높은 금액으로 잡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평가를 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21년도에 저 회의비가 만약 100만원 잡혀 있었다 그러면, 120만원 정도라고 아예 적어도 괜찮아요. 아예. 이걸 자세하게 결과평가를 적어줄수록 여러분들이 실제 이 사업계획들을 작성할 때 수월해요. 2022년도 짤 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 관련 정보 변경이 홈페이지에 잘 변형됨. 홈페이지 관리를 잘했대요. 블로그는 등록을 잘 안 했네. 블로그는 게시물 등록이 저조해서 홈페이지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블로그에 들어가는 돈은 줄이자.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저렇게 적으셔도 되고 좀 더 돈 얘기를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집행할 돈. 팜플렛 글씨가 작다는 건의에 따라서 글씨를 확대했고, 인쇄지의 단가 상승하고 현세막 제작 등으로 다음해에는 2022년도 예산액을 당초보다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을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예산 잡기가 수월해요. 노인 장기요양 사업 같은 경우엔 지금과 비슷해요. 뭐 비슷한데, 여러 가지들은 잘했다, 못했다를 잘 적어 주셨고, 내년 3월에 전문의 배상 책임 보험이 만료라서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 적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욕구사정 기록지 이런 부분들을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제대로 했고, 지금 어르신 만족도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설문지 응답률이 적어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적어도 되고요. 구글 설문지를 활용해 보자, 뭐 문자를 활용해 보자, 뭐 이렇게 아예 적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문자를 보내서 설문지를 한 것 같은데 카톡을 활용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반적인 사업 방법이 바뀔 때고요.
그에 따라서 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 보고서는 다음 해에 쓸 사업 계획서를 쓰는 전 단계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잘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 사업은 뭐 이 정도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신체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로 재활운동기구를 한번 빌려서 해봤더니 기능회복 훈련을 실시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가 실제 나머지 이후에 할 신체 프로그램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보면 신체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좀 쓰겠다.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을 써놨죠. 그러면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 사업 계획에는 추가적으로 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 결과평가에 들어가 주시면 그러면 완벽해요.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사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2명에서 3명으로 추가할 거다. 그러면 1명 늘어나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 예산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뭐 참여가 저조해서 참석 유도할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결산을 확인해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당초 예산보다 지출이 적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회적인 프로그램 참석률이 저조해서 당초 예산보다 지출이 적었다면 이거를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참석률을 더 저조한 거를 좋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청문이 저조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내년 예산을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 판단은 좀 나중에 하시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다가 좀 적어주셔서 결과 평가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직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입사시 팀장이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어르신 파악이 수월해서 업무에 쉽게 적응을 해서 뭐 잘했네요. 그리고 땡땡월에서 운영규정 교육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1회로는 부족하대요. 그래서 1년에 1회 하지 말고 반기별 진행을 하자. 그리고 교육 요약본이라고 하는 거를 책자를 만들자. 그럼 책자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책자 만들어가지고 반기별로 진행하자. 그럼 2번 교육하니까 강사가 만약에 있다면 강사 비용도 들어갈 테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호응 좋았다, 뭐 이런 것들, 뭐 인식이 부족하다, 잘못되어 있는 것도 쓰세요. 좀 좋은 내용만 좀 쓰지 마시고, 이 잘못된 내용들을 써야지 내년에 개선을 하잖아요, 사업계획 쓸 때. 그래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인식이 부족하니까, 잠금장치 사용을 습관화하고, 뭐 어떻게 잠그라 하고,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지문장치를 달아서 비용을 들여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번호키를 달아가지고, 뭐 10몇만 원 들여야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주셔라는 걸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이 결과보고서 예시로 한번 또 올려드릴 테니까, 네이버 카페 꼭 활용하세요. 이게 올릴 수 있는 게 카페가 편하거든요. 예, 그렇게 조금,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계속 안내를 해야 된다. 뭐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니까 해도 되죠. 그리고 상품권으로,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케이크 제공하지 말고 상품권으로 바꿔보자. 이거는 운영 규정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운영 규정이 만약에 이 케이크를 제공하자라고 그냥 말로 그렇게 되겠으면 상품권을 제공하자.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직원 포상 제도도 매월 선발로 바꾸자. 원래 분기별 했었는데, 이거를 매월 선발로 바꾸자. 큰 결정이네요. 큰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대표님이 직접 결정했을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저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구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이 우수직원 포상의 대상자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인 단계에서 작업이 잡힌다면 여러분들 사업계획서가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 사업을 관리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없었네요. 그리고 차기년도에는 거리두기 완화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유동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뭐 지역사회 연계 같은 경우에는 행사 취소가 많이 되죠? 그래서, 외부인 방문이 어렵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외부인 초청 행사를 조금 하자. 점진적으로. 이제 나라의 방향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좀 하자. 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게 맞잖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외부인 위드 코로나가 맞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지금 사업계획을 잡은 거예요. 나중에 변경되면 예산이 바뀌면 추가 경영 예산으로 아니면 뭐 변동해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그 내년 평가하실 때 2022년도 사업계획 작성한 거를 내년에 평가하실 때 이러저러해서 그러저러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과 보고서를 총평을 이제 마무리를 짓다 보면
결과적으로 202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이거를 성과를 확인해 보니까, 계획서대로 잘 진행이 됐네요. 2021년도는.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직원 교육, 수급자 만족도 등이, 굉장히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전문 운동기구를 통해서 참여율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차기년도에는 전출금 발생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는 전출금이 없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게 인건비 비율 충족을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예산에 넣을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고. 문제점도 적어줘야 돼요. 성과만 있나요? 올해 사업 결과 평가를 하면은, 문제도 있죠. 문제를 보면, 교육시 너무 지루해. 그래서 외부 전문가나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집중을 해요. 요즘에 온라인 교육 잘 돼 있어요. 법정금융 교육도 그렇고, 뭐, 우리 직원 교육도 그렇고,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답인 것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살펴보면서 진행하자. 예, 이런 말이 제일 좋아요. 너무 이렇게 하겠다 이거보다 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적어놓는 거고. 그다음에 어르신 만족도 조사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다른 방법 찾아. 이렇게 지금 제가 좀 걸리긴 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자. 뭐 이렇게 뭐 돈을 쓰더라도 전문 업체를 활용하자. 뭐 이런 말 쓰시면 돼요. 정확하게. 예, 좀 적어주시는 게 좋고, 건강검진 누락건이 있으니까 독려를 하자. 이것도 면접 볼 때부터 아예, 이거 지금 이 부분은 정기적이니까 면접 볼 때부터 아예 건강검진을 해서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대표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년에 뭘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쓰기 위한 게, 사업계획서 결과 보고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은 아깝지 않은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제 작성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